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호남 고속철 노선을 초기 확정할 때 서대전역 경유를 30% 이상 보장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06년도에도 사실 호남선 이 KTX 노선 결정을 놓고 상당히 이제 지역 간에 뜨거웠는데요. 정부가 당시에 이 서대전역 이용 수요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도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그때 4월 13일 날 추병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호남선 KTX 서대전역 통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당시 염 전 시장이 추 전 장관에게 분기역이 5송으로 결정돼서 서대전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 서대전역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여기에 당시에는 36번 운행 중이었는데요. 이 KTX가 앞으로 이제 승객의 수요를 감안해 조정하되 최소한 1일 12번 이상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운행 비율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차례 운행 가운데 12차례. 그래서 33% 비중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이제 33%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서대전 KTX 주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이 추 전 장관이 이 호남선 KTX가 운행되더라도 서대전역은 반드시 경유하고 거기에 적정 비율의 정체 횟수까지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호남선 이 KTX 운행할 경우에 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이 운행 계획 확정 과정에서 이 정치적인 논리가 좀 빠지고 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두고 대전과 충북, 호남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근 충북의 이시종 도지사의 행보를 두고 너무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또 나오네요. 네, 우선 충북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3일 날 대전역 광장에서도 이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사실은 같은 날 이 오송역 광장에서도 충북도 지역민들의 이 범도민 이 반대 결의 대회, 그러니까 서대전역 경유 반대 결의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 이 전남지사, 전북지사, 광주시장이 같이 해서 이 서승환 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도 이시종 도지사가 가진 않고 정무부지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를 점검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충북 쪽에서는 태도가 너무 어정쩡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반대쪽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또 이시종 지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반대 입장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시종 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2일 날 같은 경우요. 직원들이 참석한 조례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충북은 충청권과 공조를 하면서 충북의 이익을 차지해야 하는 어떤 동전의 양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유 반대라는 용어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송 분기역이 이 서대전역 경유라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방어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충청권 공조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만약에 이 대전시가 지금 서대전역 경유를 대놓고 반대하면은 대전시도 청주공항 활성화에 손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이시종 지사 입장에서는 처신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안 쪽 얘기를 좀 해보죠. 고교 평준화조례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겠죠. 소환 운동을 거론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고교 평준화 충남 운동본부라는 것이 이제 결성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평준화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일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과 이 세비 반납 운동을 경고를 했는데요. 주민 소환 운동으로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한 어떻게 보면 정략적 행동을 하는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민 소환 운동을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충남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뜻을 결집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천안 지역의 그 고등학교 평준화 시민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원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이게 결국은 당에 따라서 이 입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관련자들 얘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뭐 분노를 느낀다, 참담함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교육감과 이 의원들 간의 소통 부족인 문제라면은 그것은 따로 이 지적을 하고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왜 이 평준화 문제와 연결시켜서 조례까지 소위 말하면 상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2016년에 약속을 이제 조례를 통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혼란을 가져오다 보니까는 천안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주는 혼란과 이 어떻게 보면 고통은 이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사과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이나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 도민 특히 천안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강경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예 도의회를 해산시켜라 이런 요구까지도 네. 나오는. 아이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는 넘어간 것 같은데 3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3월 회기가 3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25일쯤에 끝나는데요. 이 만약에 3월 회기 때 본회의에 통과되더라도 이 절차가 남아 있는데 행정 예고 절차와 함께 공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발표를 해야 되는 3월 말까지는 행정 절차를 밟기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지금 뭐 이제 최선을 다한다면은 3월 17일 날 그러니까 회기가 시작되는 이것을 좀 당겨서 어떻게 보면 3월 한 5일이나 초까지로 당겨서 시작한다면은 가능한데 과연 여기까지 의원들이 협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지금 평준화를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의원이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쌍소리 의정활동도 쌍소리가 좀 덜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국의 26곳에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장관상을 줬는데요. 대상에는 충주의 메밀식당이 선정이 됐고 대전에서는 송림식당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송림식당을 좀 소개를 하면요. 대전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25년간 중앙시장 인근에서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맛집,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맛집이 되는데요. 1인분에 7,000원 하는 삼겹살
그리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청국장이 아주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안주인 송림식당의 주인이 최승희 씨인데요. 아무튼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승진 선장이라고 언제였죠? 이게 지난해 5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이 당진에서 출항한 무기항 무원조 항해 세계 일주에 나섰는데요. 지금 벌써 항해 107일이 됐네요. 107일이 넘어갔네요. 근데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어디죠? 저기 케이프 혼을 지금 통과를 막 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천안 고교 평준화 후폭풍이 거셉니다. 또 의원들 주민 소환 조짐이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대전 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권도순 씨가 임명이 됐네요. 이사회에서 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에는요, 권도순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박대범 전 대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선임이 됐다는 수도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조광현 교수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인 손지혜 씨가 이런 말을 했네요. 목소리 큰 사람보다 설득력 있는 말이 이긴다. 지방자치 학회장의 선문대 권경득 교수가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제19대 회장으로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대전시 새마을 부녀회장의 유영숙 씨가 선출됐네요. 이분은 부녀회 감사에 재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영숙 씨가 새마을 부녀회장에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재밌는 뉴스 하나만 소개할까요? 지금 이케아가 이 공룡 이 가구업계의 공룡이라고 하는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 어떤 가구업계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한샘이 오히려 공룡 이케아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케아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 앞에서 더 강해졌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몽골이요, 이 체제를 바꿨더니만 10년간 연간 10% 성장을 한다. 몽골이 사회주의였다가 이게 10년 전에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체제가 바뀌어졌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안보는 핵이 아니라 두툼한 지갑에서 나온다. 이런 몽골 체제 전환의 주역인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 내용에서 밝히고 있네요. 한국 전쟁 초기에 민간인 한 4,000명 내지 8,000명을 학살한 대전 골룡골에 대해서 유해 발굴이 23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이 되고 있다. 불금이 문제인가요?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 모두 914명이 적발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그러니까 면허 취소 대상이 429명, 그리고 면허 정지 대상이 485명으로 집계가 됐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두 303명이 적발돼서 전체의 3분의 1을 이 두 날 차지했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절반 이상이 넘었고요. 이른 새벽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도 39명이 적발이
됐었다고 하네요.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무슨 대형 사고 빵 터지고 나면 대부분이 음주운전, 뺑소니 대부분이 음주운전인데요. 참 이거 어떻게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운전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는가 싶으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 김승지 씨 지난해 10월 18일 날 당진 외목항을 출발했네요. 예, 아까 제가 5월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10월 18일 날 당진 외목항을 출항해서 무기향, 무원조, 무동력으로 요트 세계 일주 나섰는데 지난 2일 밤 10시 40분쯤에 칠레 쪽입니다. 이것도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칠레 쪽입니다. 칠레 최남단을 케이프 혼이라고 한답니다. 케이프 혼. 이 케이프 혼이요, 이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것이 상당히 험준한 바다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도 세고 연중 강한 바람도 세고 파도가 또 보통이 아닌데다가 유빙까지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거를 다 헤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아픔, 상처를 좀 치유하고 희망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발했다. 이 얘기가 딱 들어맞네요. 이 무동력 나선 김승진 선장이 오는 3월쯤에는요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통과를 하고요 4월 중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거쳐서 자바섬의 순다 해협을 거쳐서 5월 달에 다시 외목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사 운행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